24번에 보시면 자동차가 100km를 가는데 처음 40km는 20km/h의 속력으로 나머지 60km는 30km/h의 속력으로 달렸다. 평균 속력은 몇이냐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자, 이때 또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평균 속력을 찾으면요, 그죠? 24번이죠.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물체의 요 시간 t가 전체, 그죠? 전체의, 그지? 이동 시간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는 거리 S 얘기하면 이게 물체가 간 전체 거리인데 이게 100km입니다. 자, 그럼 얘를요 계산할 때 절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km/h의 속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30km로 갔다 그랬으니까 둘을 더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20이랑 30을 더해서 50이잖아요. 이걸 절반으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100km 가는데 걸린 시간은 하고 가요. 그래서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걸 2로 나눈다는 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변하기는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변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0km를 가는 동안 20에서 30으로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속력이 중간에 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할 땐 2로 나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건 특정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평균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땐 그럼 시간을 구하는 다른 방식 찾아야 되겠구나. 즉 시간 t는 v분의 s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t1 자 어느 경우에요? 조건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에 얼마로 갔다고요? 20km/h의 속력으로 20km/h의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 총 처음에 40km를 갔어요. 그 다음에 T2 두 번째는요 얼마예요? 30km/h의 속력으로 나머지 60km를 갔죠. 그럼 이게 자 첫 번째 간 시간, 두 번째 간 시간이고 둘을 더해서 총 100km 간 거니까 이걸 계산할 땐 자 T1 더하기 T2의 전체 이동한 시간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각각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찾으면 이 녀석이 25km/h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다가 각각 여기 T1과 T2 값을 집어넣고 이동한 거리 S는 40에서 60 더하니까 총 얼마일까요? 100km를 간 거죠. 그죠?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계산하는 건 뭐 그다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접근하는 접근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넘겨서 저희 페이지로는 지금 91페이지 쪽이 되겠고요. 문제는 28번이 되는데 2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저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T 그래프나 VT 그래프를 저희의 입맛에 맞게 바꿔주는 연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그래프든 VT든 뭐든 다 AT든 ST든 가능하면 VT 그래프의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실은 가장 좋습니다. VT 안에는 가속도나 이동거리가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할 때 굉장히 저희가 해석하기가 편리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녀석은 문제를 보니까 시간대가 여기가 지금 2초고 여기가 4초고 여기가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속도의 크기가요. 그죠? 자, 뭐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자 처음에 이렇게 1, 2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AT 그래프잖아요. 이걸 VT로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항상 기억해 두실 거는 물체가 처음 속력이 5m/s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체가 처음에 5m/s인데 그 다음부터 물체가 이런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결국 뭐에 비례해요? 힘에 비례하는 거니까 0초부터 2초까지는 아 물체가 받은 힘이 0이구나. 물체가 받은 힘이 0이면 물체가 무슨 운동하죠? 등속 운동하죠. 등속 직선 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초 때까지는 그죠? 이렇게 속력이 변하지 않다가 자 4초 때까지 3초, 4초 때까지 가속도가 1이니까 초당 속력이 1씩 변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플러스 개념이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이 면적값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바로 델타 V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속도 변화량. 즉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얘가 델타 V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부호가 플러스니까 증가량을 변화량 중에서도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얘가 속도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그죠? 속도 증가량을 의미해요. 자, 그럼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1 곱하기 2니까 2만큼 증가한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서는 가속도가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이렇게 그죠? 가속도는 일정하고요. 이 값의 크기는 자 결국 7m/s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바로 뭐였냐면 그래서 4초 동안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동한 거리는 여기 면적값이니까 그죠? 요 면적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5니까 여기는 10m, 여기 크기 똑같네요. 여기도 10m. 자,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2니까 4의 절반이니까 2m. 총 얼마예요? 다 22m. 이렇게 하고 눈에 보이시죠? 자, 그다음 어렵지 않게 28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구나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0번에 보면 98년도 이제 국가직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국가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한 이 정도 문제까지는 또 풀어주셔야, 그죠? 뭐 9급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에 있던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5초와 6초 사이에 33m를 이동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문제가 그래도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이지만 그죠?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죠. 그죠? 얘가 지금 30번 문항인데 왜냐면 결국 V는 뭐예요? V는 AT잖아요. 물론 처음 속력이 있으면 V0 플러스 AT가 되는데 5초하고 6초 사이에 33m를 이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속력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초 때라고 나와 있으면 자 가속도를 지금 내가 모르는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V 6초 때 7초 때인가요? 아 5초 6초 그럼 V5